7분 만에 한 명이 퇴장당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의 놀라운 활약이 빛나며 세 골을 이끌어내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최근 유로파리그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활약이 영국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사실상 경기 시작부터 10명으로 싸웠음에도 토트넘이 압도적인 대승을 거둔 덕분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축구 매체들이 손흥민의 활약을 집중 조명하는 가운데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승리가 손흥민의 영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팬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영국 현지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화제들에 대해 이슈 발전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이 2시즌 만에 다시 나서는 유럽 대항전 첫 경기 상대는 카라박이었습니다. 카라박은 변방리그의 팀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지난 시즌 유로파 리그 준우승팀으로 만만치 않은 상대죠. 특히 분데스리가의 무패팀 레버쿠젠과 대등한 경기를 펼쳤을 정도로 나름의 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벤치에 두는 무리한 로테이션을 시도했다가는 지난 코번트리전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3일 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유로파리그 일정상 이번 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경기가 시작되자 손흥민 선수는 초반부터 측면에서 매우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돌파로 상대 수비진을 흔들었고 정교한 패스를 통해 토트넘 공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카라박 수비진은 손흥민 선수를 막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고 최소 한 명의 수비수를 붙이는 것은 물론 때로는 2명 이상의 협력 수비를 동원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에게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특유의 전술, 즉 최후방 2명을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하는 방식이 이번 경기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 다수 출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반 7분 전진에 있던 반더벤이 후방에 있는 드라구신에게 패스를 보냈으나 드라구신이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실수는 바로 치명적인 실점 기회로 이어졌고 결국 드라구신은 돌파를 저지하려고 어쩔 수 없이 반칙을 범했습니다. 심판은 이를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끄는 것으로 판단해 즉시 퇴장 명령을 내렸죠. 이렇게 토트넘은 경기 시작 8분 만에 10명으로 싸워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토트넘은 공격형 미드필더 베리바를 빼고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 풀백 우도이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전술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여전히 대부분의 선수들이 전진 배치된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전술적 약점 때문에 토트넘은 여러 차례 실점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후방이 자주 노출되면서 카라박은 이 틈을 노려 슈팅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빌드업 과정에서도 실수가 반복되며 위험한 상황이 이어졌고 특히 벤 데이비스의 패스가 상대팀의 뒷공간 침투로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전진에 있던 비카리오 골키퍼가 빠르게 판단해 위기를 가까스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양팀의 전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은 토트넘에게 매우 힘든 경기를 만들었는데요. 결국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기대에 부응하듯 수비 지역에서 볼을 탈취한 후 특유의 스피드를 살려 빠르게 역습을 전개했습니다. 이 역습은 토트넘에게 중요한 희망이 되었고 손흥민의 패스로 이어진 공격진이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며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토트넘은 선제골을 기록했는데요. 손흥민의 강한 전방 압박에 당황한 카라박 수비진이 공을 흘렸고 이를 받은 솔랑키가 브레넌 존슨에게 패스를 연결해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골을 넣었습니다. 토트넘이 한 점 앞서 나갔지만 경기는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후반에도 토트넘은 카라박의 빠른 역습에 고전했고 이 과정에서 수비하던 비수마의 실수로 페널티킥을 내주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행히도 카라박의 키커가 공을 관중석으로 보내면서 토트넘은 또 한 번 위기를 넘겼습니다. 전반전 다양한 포지션에서 활약하던 손흥민은 후반전에는 더욱 공격에 집중했는데 그 결과 토트넘은 순식간에 2골을 추가하며 점수차를 벌리게 되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공간이 열리면 주저없이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고 돌파와 패스뿐 아니라 위협적인 슈팅까지 카라박 수비진을 압박했습니다. 카라박은 손흥민을 놓칠 수 없었고 토트넘이 역습 기회를 잡을 때마다 손흥민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후반 깊숙한 곳에서 공을 몰고 나갈 때는 4-5명의 수비가 붙을 정도였지만 손흥민은 여러 차례 돌파와 정확한 패스를 성공시키며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솔랑키의 마무리가 아쉬워 추가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카라박이 손흥민을 막는 데 집중하는 사이 계속해서 공간이 열렸고 이 틈을 놓치지 않은 토트넘은 파페 사르의 추가골로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중계진들은 손흥민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정말 믿기 힘든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라며 손흥민이 볼을 잡을 때마다 카라박의 수비가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원에서 수비를 돕는 동시에 공격 전개가 필요할 때 누구보다 빠르게 전방으로 달려가는 손흥민의 플레이는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여러 명의 수비가 몰려들어도 침착하게 공을 처리하며 기회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간이 열리자 손흥민은 망설임 없이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 슈팅이 거의 득점으로 직결될 만큼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카라박 골키퍼가 공을 막으려 했지만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흘러나온 공을 재빠르게 따라간 솔랑키가 가볍게 마무리하며 토트넘은 3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중계진들은 손흥민의 강력한 슈팅이 카라박 수비진을 다시 흔들었고 그의 공격적인 플레이가 상대의 작은 실수조차 놓치지 않는 날카로움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영향력 덕분에 토트넘이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그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팀 전체를 조율하는 전술적 유연성을 보여주었다고 칭찬했습니다. 경기 후 영국 매체들도 손흥민의 활약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전반 7분 만에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도 토트넘이 3대0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인데요.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이 마치 두 명의 선수처럼 뛰었다며 수적 열세에도 중원을 장악하고 공격을 주도한 덕분에 토트넘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BBC 스포츠는 손흥민이 토트넘의 엔진 역할을 했다며 그가 없었다면 경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며 그의 전반적인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가디언은 손흥민의 전방 압박과 중거리 슈팅이 상대를 충분히 흔들었으며 그의 헌신적인 플레이가 토트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달랐는데요. 그들은 토트넘이 카라박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것이 단순히 손흥민의 활약 때문만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의 전술에는 구조적으로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그로 인해 경기 중 계속해서 약점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적 열세 상황에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방 압박 전술을 고수한 탓에 퇴장 위기나 페널티킥을 허용하는 등 여러 차례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맞이했지만 다행히 비카리오의 선방과 카라박 공격수들의 실수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몇몇 전문가들은 경기 내용 자체가 형편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평가는 이 경기가 사실상 패배에 가까웠으며 카라박 선수들이 결정적인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손흥민이 아니었다면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이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죠. 실제로 손흥민이 3대0 상황을 만든 후 3일 뒤 있을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70분쯤 교체되었는데 그 후 토트넘은 여러 차례 실점 위기를 맞으며 경기 흐름을 내줬습니다. 비록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골은 취소되었지만 카라박이 골망을 흔드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손흥민이 교체된 후 토트넘의 수비 조직력과 전술적 한계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술의 완성도와 경기 내용 면에서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평가했죠. 이 소식을 접한 축구 팬들 역시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마치 2부 리그 팀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이는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오늘의 소식 이만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